용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통계를 배웠을 때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확률 분포의 정의가 뭐였지 하기 전에 확률 분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치,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가 뭐라 그랬죠? 셀 수 있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확률 분포. 그 다음 셀 수 없는 것을 확률 변수로 취하는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라고 했죠. 그럼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함수를 뭐라고 불렀죠? 그렇지, 확률 밀도 함수.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고, 어제 우리가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이산 확률 분포였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할 건데, 어제는 셀 수 있었으니까 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셀 수 없는 거, 그럼 연속 확률 분포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요 구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요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확률 변수 x로 취하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그러니까 알파일 때의 확률, 알파 플러스 뭐 0.00001일 때의 확률, 이런 것들을 다 표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연속적인 거니까 그럼 뭐로 나타낼까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요거를 fx라고 해볼게요. 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 각각의 확률을 말하거든요. 잘 봐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모든 실수 값들이 다 어떤 확률이 표시돼 있어요. 근데 이 값은 1보다 클 수 있어요. 알겠어? 왜냐면 이 한 점에서의 확률을 우리가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여기에서 만약에 확률을 구하라. A부터 B까지라고 해볼까요? A부터 B까지 해서 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요 확률을 구해보아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구하면 되겠어요? 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 해주는 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래요. 확률이에요. 근데 어제랑은 다르게 어제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랑 들어가지 않는 거랑의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셀 수 있었으니까. 알겠어? 하지만 얘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아도 확률값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점에서의 정적분 값은 0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쨌든 확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정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부 다 정적분하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이 돼야 되겠죠.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네. 자, 네 번째는 어제 내가 이렇게 쓰는 걸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렇게 쓰는 거를? 평균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기대값.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제 기대값은 어떻게 구했죠? 표에서?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의 곱의 합을 다 구했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확률 변수 모르니까 x. 그때 확률은 fx. 곱한 거를 전부 다 뭐 하면 돼? 요 구간에서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을 구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분산 어제 정의가 뭐라 그랬죠? 분산의 정의는? 분산의 정의는? 정의.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죠? 그럼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는 어떻게 구하죠? x에서 m을 뺀 게 편차죠? 요거 제곱한 거에 확률 곱한 게 편차제곱의 평균이야. 네.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분산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그렇지, 제평평제. 중국에 제가공명이 있으면 평균에는 평균이 된다. 통계에는 얘가 있다 그랬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시면 됩니다. 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고, 이게 연속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종류가 누가 안 왔죠 아직? 도현님 뭐 누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들은 어제 얘기했다시피 시간이나 온도,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 자 봐봐,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나랑 현수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딘가에서.
근데 버스 정거장에서 만날 텐데 이 15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버스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임의의 시각에 버스 정류장에 나갈 때 이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기 문제 있거든요. 하지만 되게 어려워해요. 애들이. 나랑 현수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여기 보시면 돼요. 15분 간격으로 버스가 온대요. 그럼 내가 나갔을 때 5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얼마냐? 라는 게 문제예요. 자, 느낌의 답이 뭘 것 같아요? 느낌에? 좀 느껴봐, 얘들아. 문제를 느껴봐. 답을 얘기해줘봐. 내가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맥시멈. 네. 현수가 안 오면 난 버스 타고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5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요? 네, 3분 2가 왜 그런 것 같아요? 느낌 그렇게 오지 않아요? 내가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맥시멈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5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확률이니까 3분의 2일 것 같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셀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잘 봐. 어떤 걸 확률 변수로 잡을 거냐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요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15죠. 맥시멈 15분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내가 그럼 기다리게 되는 확률을 구해줘야 되지. 맞니? 그럼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뭘까?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야. 이거 이해하니? 왜냐면 이 같은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야.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임의로 나갔을 때 나머지 한 명을 기다리게 되는 확률이 언제 나가든 다 같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상수함수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민기? 그럼 상수함수가 요 C라고 할게요. 그럼 요 C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뭘 이용해서? 요 전체 확률이 뭐가 돼야 한다 그랬죠? 1이 돼야 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15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5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며. 5분 이상 기다리게 되는 확률은 요 면적을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 곱하기 15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애들이 항상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르쳐 줬어요. 자, 그 다음엔 또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졌냐면 요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주어졌는데 얘는 ax,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0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부터 1까지, 얘는 나머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찾아보라 그랬냐면 a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0.3부터 1까지의 확률도 구해보시고 평균도 구해보시고 분산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확통을 다 보잖아요. 뭐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한 5번쯤에. 네. 그럼 이제 A부터 하나씩 찾아볼 텐데 A를 어떻게 찾아볼 거냐면 일단은 연속 확률 분포에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0부터 2분의 1까지는 전부 다 AX니까 직선이죠. 맞아요? 그 다음 2분의 1부터 1까지는 1일 때 0 지나는 이런 직선이죠. 맞아? 나머지는 다 0이고. 됐어? 이해했어? A가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A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A를 찾을 건데 요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 A니까 A는 어떻게 찾냐면 전체 면적이 1이 되는 A를 찾으면 되죠? 그럼 A가 얼마인가요? 4가 되나요? 맞죠? 그래야지 전체 면적이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0.3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요 면적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고요. 이해했어? 그럼 0.3일 때 여기가 얼마야? 10분의 3이니까 4하면 y는 2x였잖아요. 4x였잖아요. 그럼 얼마인가요? 1.2인가요? 1.2죠. 그럼 요 면적을 빼주면 되죠.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죠? 0.3 곱하기 0.6 그럼 얼마죠? 0.18 됐어?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은 0.8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 그 다음 내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틀렸나요? 0.82인가요? 네, 0.8이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아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어제 했던 거랑 똑같다 그랬죠?
확률 변수 x랑 그때의 확률의 곱의 합을 전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0부터 2분의 1이랑 2분의 1부터 1까지 함수가 다르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해줘야 되죠. 0부터 2분의 1까지는 뭘 적분해줘요? fx가 4x잖아요. 그럼 뭘 적분해줘요? 4x 제곱을. 오케이? 그 다음 2분의 1부터 1까지는 뭘 적분해줘요? 마이너스 4x에 x 마이너스 1을 정적분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2분의 1이에요. 알겠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어제랑 똑같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고 했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때도 똑같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fx가 구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1이랑 2분의 1부터 1까지를 따로 집어넣어서 각각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하지만 계산이 좀 귀찮죠. 네, 계산이 귀찮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죠? 너무 쉽니? 현정 너무 쉽지? 안 쉬워? 그래서 통계는 사실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전혀 틀릴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나 볼게요. 0부터 2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또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하나는 ax랑 하나는 b-x로 주어져 있대요. 0부터 x가 1까지랑 그 다음 1부터 x가 2까지로. 자, 이번에 평균이 1이래요. 자, 평균이 1일 때 자, a, b를 구해보고 자, 분산을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야. 분산 구해볼게요.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까처럼 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0부터 1까지는 요게 ax니까 여기가 a가 찍히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b-x인데 이게 지금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 확률 밀도 함수는 뭘까? 일단 이 평균이 1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까? 이 b-x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 맞아? 이해하냐? 어떻게 그릴지 아직 모르잖아. 2일 때 이렇게 한번 해봤어. 2일 때까지 그려봤어. 자, 그러면 등호는 여기 양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등호가 양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또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1 집어넣었을 때 서로 어떻게 돼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같으니까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B-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족시켜요. 자, 그럼 그래프를 이어서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이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2일 때는 아직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는 요 평균이 1이라는 걸 이용해줘야 돼. 그럼 평균이 1이라는 걸 이용하려면 0부터 2까지 요 fx를 정적분해야 되죠. fx를 정적분할 건데 자, 요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0부터 1까지는 ax를 정적분하시고 1부터 2까지는 b-x를 정적분해야 돼요. 요건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면 2분의 1 a에 bx 빼기 2분의 1 x 제곱에서 이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냐? 2분의 1에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b 빼기 2죠. 자, 1 집어넣으면은 b 빼기 2분의 1이죠. 그걸 빼줘야 되죠. 여기까지 나오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예요? b 그 다음에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맞죠? 이해하죠? a는 어디 사라졌죠? 2분의 1을 다시 해줘야 되죠.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가 돼? 빨리 와.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늦게 왔어. 모른다고요? 자, 요게 1이에요. 요게 1이니까 요게 1이 돼야 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평균 전체 확률을 구한 거니까. 그럼 요게 1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 양변에 2를 곱해 볼게. 그럼 2b 플러스 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는 건가? 맞지? 2b 플러스 a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대신에 b-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3b 빼기 1이 4가 되는 건가? 그럼 b가 얼마가 되는 거지? 3분의 5가 돼야 되지. 나 뭐가 틀렸지? 근데 왜 XFX 안 하고 그냥 XFX? 아, 잘못했구나. 잠깐만. 모든 확률이 1이니까 0부터 2까지 정의돼 있으니까 모든 확률의 합이 1이잖아. 그럼 어쨌든 얘를 정적분한 게 여기 하나 나와야 돼. 맞지? 그 다음에 평균이 1이라는 것도 이용해줘야 돼. 그럼 XFX로도 해줘야 돼. 식이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A 플러스 2B가 B-1인데 A 대신에 B-1을 집어넣어줬더니
잠깐만, 요게 1이잖아? a 대신에 b-1을 집어넣었어. 요게 1이니까 내가 2를 곱했어. 2를 곱하면 2b 플러스 a가 얘 넘어오면은 2였는데 그럼 4배 되지. a 대신에 b-1을 집어넣었더니 3b 빼기 1이 4가 되지. 내가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저기 이 다음에 이분의 마이너스 A가 앞에 1이 있는 아니라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틀렸다고? 거기 A가 여기가 a가 빠졌다고? 그럼 계산이 아예 틀렸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빨리 얘기해 줄래? 2분의 1 a랑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 한 게 1이라고 한 거지. 2를 곱해봐. a 플러스 2b가 얼마야? 5가 되나 그러면? 네. 맞아? 오케이 5가 되지. 그럼 요거랑 요거 연립해야 되지. 그럼 집어넣으면 3b 빼기 1이 5가 되는 거니까 b는 2 나오네요. 그럼 a는 얼마예요? b 대신 2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걸 이용하지 않았네요. 맞아요? 원래는 그 a, b 값을 구할 때 지금 연속인 걸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평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x, fx가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게 1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뭘 찾는 거냐면 a가 1인 거랑 b가 2인 걸 찾았어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다시 지워서 a가 1이랑 b가 2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어제 나 분산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재평평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제곱의 평균이 요 제곱한 거랑 요 확률 밀도 함수 곱한 거 이거를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은 1이라 나와 있으니까 요거 계산한 게 내가 구하고자 한 분산이 될 거라고. 알겠어? 그럼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 볼까요? 0부터 2까지. 자, fx가 얼마예요? 1까지는 그냥 x죠. 맞습니까? 그 다음 더하기 1부터 2까지는 b가 2니까 x제곱에 2-x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요 계산한 게 답이야. 요 계산하면 얼마야? 4분의 1. 요 계산하면 얼마냐? 귀찮지만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x 4승 그 다음 3분의 2의 x 3승 여기에 2, 1 집어넣어서 빼기 1도 해줘야 되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여기다 써야 되나요? 2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4 맞죠? 맞냐?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분의 16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분의 1 자, 1 집어넣으면 빼기 3분의 1 요게 답이네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3분의 18이죠. 플러스 6 얼마? 2분의 5 요게 답이겠죠. 맞습니까? 틀렸어요. 빼야 돼요. 1을 빼줘야 돼요? 아, 맨 마지막이요? 그럼 2분의 3인데요? 그래도 틀렸는데요? 3분의 16에서 3분의 2를 뺐어. 아, 3분의 14군요. 네, 3분의 14. 그 다음 여기 빼기 1 있어야 되고.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마이너스 6분의 27, 6분의 28,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단순하게 요것만 알면 방금 우리가 한 것만 알면 기본적인 계산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수투나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요 만약에 fx라는 확률밀도 함수가 초월함수로 나온다면 그건 이제 미적분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수투랑 미적분이랑 뭐. 자, 근데 이번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번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정규분포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확률 분포를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하나는 이산확률 분포랑 연소확률 분포로 나눴잖아요. 근데 다른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정규 분포랑 이항 분포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이항 분포의 정의가 뭐였어요? 네, 이거 진짜 1년 뒤에 또 물어본다 그랬거든요. 이항 분포의 정의.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 함수가 정해져 있었잖아. 이항 분포에서. 요 정규 분포도 확률 함수가 정해져 있거든. 이 확률 함수가 뭐로 정해져 있냐면 요 fx가 이상한 식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한 식이 뭐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 확률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 분포가 이항분포였잖아. 정규분포는 이런 확률 함수를 따르는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뭐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다 주어지니까. 근데 재작년 지스트 면접의 첫 번째 문제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식을 말해보라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급당황했죠. 응? 젠장. 나는 항상 외우라고 했거든요. 책에 있는 건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은 뭐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되게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걸 물어볼 줄 몰랐다며. 그래서 외우진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외우시고요. 저기 몇 점을? 몇 점인 면접 문제였으니까. 근데 뭐 정확하게는 얘기하지는 못해도 그냥 대충 이 지수함수에 요 마이너스 x제곱 꼴이 들어가 있는 것만 얘기해 준 애들도 거의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거의 다 합격해서 은근히 애들이 외우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암기하라고 했죠. 그럼 이 식의 특징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미적분으로 넘어갔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그렇게 그려진다는 거 느낌 오나요? 이 그래프 이렇게 돼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네. 그렇지.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요. 여기서 m은 뭐죠, 참? 내가 이렇게 썼는데 얘들아, 이 시그마는 뭐야? 표준 편차지. 얘 2는? 2.7. 그 다음에 m은 평균. 그 다음에 x가 확률 변수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나머지는 다 상수고. 이해하죠?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m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이 정규분포 곡선, 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자, x는 m일 때 무슨 값을 갖죠? 이게 최대값을 갖죠? 최대값이 얼마인가요? m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예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잘 봐봐. 이 표준 편차가 커지면 뭐가 낮아지죠? 분모가 커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낮아지죠. 그와 동시에 요게 지금 x축과 이루는 면적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해하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은 낮아지면서 이게 어떻게 돼? 점점 이렇게 퍼지겠지.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퍼지는 거. 골고루 이렇게 퍼졌어. 이런 그래프가 돼. 알겠어?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커지면 1번에서 2번 그래프로 바뀐 거야. 1번에서 2번 그래프로 바뀐다. 내 말 이해하죠? 바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최대값이 높아지니까 더 오므라들겠죠. 뭐 그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죠. 그 다음 평균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의 개형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평균이 변한다고 해서 잘 봐, 식을. 여기 이 숫자들이 나머지 변하지 않잖아. 뭐만 해준 거죠? 평균이 변하면? 평행 이동만 해준 거죠. 그래서 평균이 변하면 그래프 개형은 똑같고 그 다음에 뭐만 한다? 똑같고 평행 이동을 해주는 거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는 아까 했었던 기본적인 성질들. 아까 했었던 기본적인 성질들이 뭐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1이라고 했죠.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자, 다섯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확률 변수랑 확률의 곱합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뭐라 그랬죠? 평균이라고 얘기했죠? 맞습니까?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버리면 내가 구하고 싶었던 분산이 된다고 했어요. 일곱 번째는 표준 편차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 되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자, 1번과 2번 중 성적이 더 고른 반은 어딜까요? 성적이 더 고른 반. 1번과 2번 중 성적이 더 고른 반. 2번? 1번이요, 1번. 알겠어요? 1번이 더 고르다라는 거 느껴져요? 왜냐면 2번은 성적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부터 0점까지 많이 있는 게 성적이 고른 게 아니라 성적이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에 많이 있을 때를 성적이 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더 성적이 고릅니다. 왜냐면 평균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빼먹은 거 있나요? 자, 여덟 번째. 중간에 하나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냐면 x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그냥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연소 확률 분포의 특징이었죠.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뭐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통계에서는 뭐만 물어본다고 했냐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만 물어본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적분 다 배웠잖아요. 자 fx를 요거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 전에 요거 계산할 수 있나요? 요거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한 게 1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적분 어떻게 하죠? 그게 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너무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적분을 못 하겠죠. 그럼 이런 거 물어볼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정적분하면 뭘까요? 요거. 부정적분하면 뭘 것 같아요? 요거. 저 적분 어떻게 할까요? 저거. 이거 숫자 다 빼버리면 요 형태잖아요. 요거 적분하면 무슨 적분 이용해 줄까요? 부분적분.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적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 9월 모의고사 21번에 나왔어요. 이것만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게 나오긴 했어. 자, 얘를 못 하잖아요. 얘를 계산하면 루트 a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워요. 대학교 가서 배우는데 이거 계산하면 루트 a분의 파이가 된다는 걸 한번 숙제로 증명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숙제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얘를 우리가 계산을 못 해요. 그럼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계산을 하라고 내는데 계산을 못 하니까 그럼 계산값을 주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어? 계산값을 주어 줄 거야. 그런 정규분포를 뭐라 그러냐면 자 봐봐. 그런 정규분포를 뭐라고 부르냐면 칸이 너무 좁아서 자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준 정규분포. 이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 normal 그 다음에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distribu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씁니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요 앞에 평균이 오고 요 뒤에 분산이 와요. 일단 요 기본적인 성질들은 좀 지워볼게요. 너무 칸이 없어서 일단 지워볼게요.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지웠어. 다시 얘기할게요. 봐봐.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요 앞에 뭐가 오냐면 평균이 오고 요 뒤에 분산이 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정규분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것은 이런 걸 계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확률밀도 함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꼴로 주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적분을 못하니까 적분값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표준 정규분포예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요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변수 x를 z로 바꿀 거거든요. 잘 봐요. x를 z로 바꿀 건데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서 못 빼면 돼요. x에 대한 평균이 m이거든요.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여기서 못 빼면 돼요. 전부 다 못 빼면 돼요, 얘들아. 어려운 질문인가요? 확률변수 x의 평균이 m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그 확률변수에서 뭐를 빼면 되겠어요? m을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확률변수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요. 그럼 내가 뭐로 나눠줘야 표준 편차가 1로 되겠어요? 시그마로 나눠줘야 표준 편차가 1로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표준화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시 우리가 원래 정규분포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해요. 알겠어? 그럼 이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표준 정규분포의 요 z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항상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은 아까 정규 분포의 특징 중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특징을 모두 다 따르겠죠.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러니까 루트 2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저 어떻게 되죠? 내가 뭐 하려고 그랬죠 방금? 평균이 0이었죠. 그럼 z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돼요. 네. 그럼 이 그래프는 역시 그래프 경우 이거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뭐였죠? 원래는 평균이었으니까 얘가 뭐로 바뀐 거예요? 0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축이 된 거예요? y축이 된 거예요. 얘는 x축이 된 거고. 그래서 얘는 무슨 함수가 돼버린 거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니까 우함수가 돼버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주어질 거냐면 여러분들 표에 보면 표가 있어요. 표가 어떤 표가 있냐면 저 뒤에 가서 그 무슨 이상한 표가 있거든요. 그 312쪽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적분값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이 적분값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요. 요 z라는 확률 변수가 1.0일 때 그러면 얘는 뭐가 오냐면 요 z가 요 g일 때까지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는 스몰 g입니다. 스몰 g. 스몰 g가 1일 때 나타내는 요 값. 뭐라고 나와 있어요? 0.3413으로 나와 있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나타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표가 나타내 주는 의미가 뭐냐면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그럼 z가 1이라는 거는 이 z라는 확률 변수에서 1까지 요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 아까 얘기했던 0부터 1까지 fg를 정적분한 걸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요 면적을 말하는 거라고요. 요 면적이 0.3413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만약에 2.0이 주어졌어. 2.0은 뭐로 주어졌냐면 0.4772로 주어졌어요.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겠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자, 얘가 의미하는 게 역시 뭐냐면 z가 0부터 2까지의 요 면적이 얘를 의미하는데 요 값이 0.4772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질문할게요. 잘 보세요. 자, z가 1보다 2할 확률. 얘는 얼마일까요? 0. 얼마겠어요? 내 질문이 어렵나요? 혜준아? 졸려요? 울지 말고요. 뭐 물어봤다고 울어요. 뭐 물어봤다고 울어요. 얼마예요? 0.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요 전체를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절반이 얼마죠, 얘들아? 0.5잖아. 여기 대칭이니까. 그럼 답은 얼마야? 0.8413 이렇게 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z가 2보다 크게 되는 확률. 얘는 얼마죠? z가 2보다 크게 되는 확률. 0.0228 이렇게 나오겠죠.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나타내주는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분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로 주어져서 이 적분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용어가 절반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뭐 나한테 물어봐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네? 여기 거기가 첫 번째 어. 한번 불러보면 네. 이 옆에는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1.5를 구하라고 하면 상용로고 표랑 똑같아요. 1이랑 위에 5 있죠.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1.0도 있나요? 거기 표에? 잠깐만. 1.55를 구하라고 하면 거기 1.55는 1.5랑 5일 때 만나는 거 0.4393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상용로고 표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4394.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건 사실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나 수능을 볼 때는 그 문제에 적용되는 값만을 보통 주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충 때려 맞춰요. 대충.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대략 뭐 34%일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삼성고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표를 아예 통째로 줬어요. 문제마다 주는 게 아니라 삼성고에서 이 표를 그냥 통째로 복사해주고 너네가 찾아서 해 라고 시험을 냈었죠. 훌륭한 학교죠. 네. 3년 전에 그랬습니다. 외모고요 찾아서 하는 거죠. 네. 제가 1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요? Z가 1보다 작을 때 방금 어떻게 했냐고요?
Z가 1보다 작은 거는 자 봐봐. 자 요게 표준 확률 밀도 함수야. 요 확률 밀도 함수가 표준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럼 1일 때의 값이 0.3413이었지. 맞아? 이거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요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 요 면적은 0.5라고. 왜냐면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게 좌우 합해서 1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요 절반은 0.5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되게 쉽습니다. Z를 네. 저희가 식을 세워서 직접 구해야 되는 네, 구해야죠. Z를 구해야죠. 자, 연속 확률 분포하고 있었어요. 3번 문제 한번 봐봐. 문제 한번 봐볼래? 일직선을 따라서 포격을 하는데 이 포의 평균 탄착거리는 1200이고 같이 책 없어요? 같이 보세요. 여기 책 안 갖고 왔어. 평균 탄착거리는 1200이고 탄착거리의 표준 편차는 40이래. 그러니까 평균이 뭐로 주어진 거냐면 1200. 그 다음 표준 편차가 40으로 주어졌지. 그리고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 그럼 이 포탄의 몇 퍼센트가 요 안에 떨어지겠느냐? 필요하면 부록을 이용하여라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확률 변수를 뭐로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거로 잡느냐라고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 확률 변수 x를 뭐라 그럴 거냐면 요 탄착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둘게요. 그럼 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뜻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 정규 분포에서는 앞에 뭐가 온다 그랬죠? 평균. 뒤에는 분산. 어제 이항 분포에서는 앞에 뭐가 왔죠? B 뭐였죠 어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요 앞에 뭐가 왔었죠? n이 뭐였죠? 시행 횟수. 그 뒤에 뭐가 왔죠? P 왔었죠. P는 뭐였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BMP 잃어버리지 말라고. 알겠어? 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했거든.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몇 퍼센트가 그 안에 들어오느냐. 그럼 1260보다 이상이고 x가 뭐보다 작을 확률. 1280보다 작게 되는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만 적분을 못 하잖아요.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어떤 변수로 바꿔줘야 돼요? Z로 바꿔줘야 되죠. 그 과정을 뭐라고 불렀죠? 표준화라고 했죠.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시켰죠? 이 1260에서 뭐 빼줬죠? 평균 빼줬죠? 뭐로 나눠줬죠? 40으로 나눠줬죠? 그럼 Z가 여긴 1280에서 뭘 빼주죠? 1200 빼주고 4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5부터 Z가 2일 때까지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아까 여기다 슬쩍 써놓을까요? 요 Z가 1일 때 확률이 얼마였냐면 0.3413이었나? 2일 때 확률이 얼마였지? 4772였나? 그럼 1.5도 필요하네? 그럼 1.5일 때 확률이 얼마인 줄 알아? 0.433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기가 요거를 만족시킬 때, 자, 요거를 만족시킬 때 확률들이 각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얼마 하게? 그럼 얼마야? 이 둘이 더하면 얼마야? 나 계산 맞게 했냐? 틀렸네. 이거 플러스인가? 그럼 얼마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고? 아까 그림 똑같이 그려보면 여기에서 2일 때까지 확률에서 1.5일 때까지 확률을 빼줘야 요것만 남잖아. 그럼 요 둘이를 빼는 거지. 요 둘이를 빼는 거지. 그럼 얼마야? 0.044. 그렇네요. 0.044. 알겠어? 그럼 얘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얼마야? 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되게 쉽죠? 다 했어? 문제 읽어보면 저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내가 몸무게를 뭐라고 하겠어? 확률 변수 x로 두라고. 알겠어? 어떤 걸 확률 변수로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65랑 뒤에는 뭐라고 쓰겠어요? 10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몸무게가 70kg 이상인 학생 중에서 15%.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요 70kg 이상의 확률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확률은 얼마인가요? 얘 Z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70 빼기 65를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요게 얼마죠? 요게 지금 0.5인가요? 0.5죠. 그럼 0.5일 때 확률을 또 찾아야 되네요. 이게 얼마냐면 0.2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문제에 나와 있죠. 0부터 0.5일 때까지 확률이 0.2라고 했으니까 요 확률이 0.3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요 0.3 중에서 또 몇 퍼센트? 15%. 그 다음에 70kg 미만. 그럼 70kg 미만의 확률은 얼마예요? 0.7이죠. 그 중에 몇 퍼센트? 5%가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이죠. 알겠어요? 그럼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몸무게를 감량을 원하는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몸무게를 감량을 원하는 학생일 사건을 뭐라고 잡은 거냐면 뭐 그냥 Y 이렇게 잡아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Y일 때 뭘 구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써줄까요? 헷갈리면 확률 변수로 잡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몸무게를 감량을 원하는 학생이었을 때 그 중에서 뭐 구하려? 몸무게가 70kg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알겠어? 그럼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요거였잖아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인지 알아요? 0.08이거든요. 그럼 얘 분모가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요 조건방을 어떻게 계산했죠? 자,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 분의 70kg 이상이면서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일 확률 요거 이렇게 구했죠. 네. 그럼 분모가 지금 0.08이죠. 그럼 이 중에서 70kg 이상이면서 몸무게 감량을 원하는 학생의 비율은 요만큼이었잖아요. 얘가 오면 돼요. 0.045 이렇게 오시나요? 맞습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80분의 45죠. 그러면 뭐로 나눠줘야 돼요? 5로 나눠주면 16분의 9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게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네. 그럼 5번 문제 한번 봐볼래요? 5번. 조건 확률도 살짝 또 정리가 되네요. 자, 시험 성적이 저 5번 보면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자, 첫 번째는 뭐고 하라고 했냐면 50점인 수험생은 하위약 몇 %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뭘 구할 거냐면 이 점수가 50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하시면 돼요. 얘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얘 표준화 똑같이 시키면 되죠. Z가 50 빼기 평균 70, 얘 12로 나눠주면 되죠. 이것도 바꿔보면 이거 얼마인가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을 12로 나누면 얼마예요? 귀찮네요, 숫자가. 12로 나눠봐요. 12, 80, 6, 72, 80 이렇게 나가네요, 계속. 그럼 1.67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이해했습니까? 요거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0일 때부터 Z가 1.67일 때 확률이 뭐로 나와 있어요? 0.4525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요건 얼마인가요? 요 마이너스 1.67보다 작게 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0.047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50점 이하가 되는 확률이 0.0475라고 했으니까 하위 몇 %예요? 하위 4.75%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내일 모레 시험 보니까 50점 이하일 확률은 하위 4.75%래요. 이해했습니까? 자, 자, 이번에는 뭐냐면 전체 300명 중에서 내가 60등 안에 들으면 몇 점을 맞아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걸 계산하려면 몇 점을 맞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 몇 점을 맞았는지 모르니까 X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X점보다 이상일 확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00명 중에 60등이니까 확률이 얼마예요? 30분의 6, 5분의 1, 0.25죠. 이게 0.25가 되도록 하는 요 점수를 찾으라고. 알겠어? 이해하니? 네. 얘를 이제 Z로 바꿔보자. 그럼 X에서 뭐 빼줘? 70 빼주고 얘를 12로 나눠줬을 때 0.25가 되려면 0.25가 들어가 있는 값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0.3인가요, 이게? 네. 0.3이네요. 0.3이니까 0.3으로 주어져 있는 값이 얘가 0.84에 가깝죠. 맞습니까? 아니다. 0.2지. 네. 0.2니까 봐봐. 지금 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점수 이상일 확률이 0.2라고 했으니까 요 확률이 0.3이 되도록 하는 요 값이 0.8로 주어져 있는 거라고. 84로.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0.84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라는 점수는
70 플러스 12 곱하기 0.84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얘를 계산해 보시면 이게 80.08 정도 되거든요. 80.08.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수가 이거보다는 커야지만 60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81점 정도는 맞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300명 중에서 60등 안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10명 중에 3명 안에 들어오려면 아니에요. 81점 맞아야 한다는 얘기죠. 빨리 앞으로 시험에서. 네. 아까 문제를 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수업 시간에 한 걸 위주로 냈어요. 한 걸 위주로 냈는데 문제가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책을 다 외우세요. 범위형 배운 데까지. 확률 통계 빼고. 아니 확통 안 났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저기 뒤에 적분이랑 요 앞에 미분. 소득 할수도 안 나와. 안 나온 거 왔어. 수동수 나온 거 사실. 넓이까지 됐어. 넓이까지 지문 받아줬잖아. 연습문제 위주로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고. 33문제인데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몇 분 주신 거는? 100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 3문제, 3문씩. 네? 별풍이요? 쓰기만 해야 생각. 일단 조금 듣기 뭐야? 자, 근데 문제 쉬운 것도 있어. 다 어렵지 않아. 희망을 주세요.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인데 예전에 그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애들이 30점이었어요. 근데 분노한 프라임 불당 중 애들이 다음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했어요. 그 정도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만나는데 책을 다 들고 있는 거야. 왜 책을 들고 다녔대? 오늘 시험 본다면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억났어. 그때 시험 문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시험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 평균 30점이었어요. 평균 30점이었던 애들이 평균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뭐 그냥 80점 이상은 당연히 맞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럼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요. 걔네들은 다 원하는 대학을, 다는 아니지만 원하는 대학을 대부분 갔으니. 근데 한편으로 니네는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다른 애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내는데 왜 못 보지? 빨리 와! 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안녕? 자, 그래서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자, 어제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렇게 썼어요. 형아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자, 이항분포는 어제 배웠으니까 시행횟수랑 확률,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난 확률.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분산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는 건데 이항분포는 사실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한 거고 정규분포는 연속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요 시행횟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요게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성질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좀 이제부터 좀 애매해지는 게 뭐냐면 통계에서 여러분들 책을 좀 읽다 보면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통계에서는 증명을 하지 않고 알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그냥 적용해서 풀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크게 하면 할수록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동전을 10번 던지면 우리가 5번이 앞면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맞아요? 수학적 확률의 계산에 따르면 뭐 8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100만 번쯤 던지면 그 동전이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건 맞거든요.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고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시행횟수를 하면 할수록 이 그래프 개형이 이쁘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항분포를 따르면 우리가 평균은 어제 뭐라 그랬죠? 평균이 뭐였죠? MP였죠? 그 다음 분산은 뭐였죠? MPQ였죠? 맞아요? 이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크면 클수록
이 지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시행횟수를 얼만큼 크게 해야 충분히 큰 걸까? 이게 궁금하죠. 그럼 얼만큼 크게 해야 충분히 큰 거냐면 보통 n이 30보다 이상일 때 충분히 크다고 얘기해요. 혹은 np 곱한 게 2분의 1보다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5보다 이상 미안해요. 치사하게 n이 뭐 32 정도로 주어지지 않아요. 알겠어요? 내 말 이해하나요? 치사하게 n이 32고 뭐 이 값이 대략적으로 5에 가깝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시행횟수를 굉장히 크게 줍니다. 그래서 그냥 시행횟수가 크면 그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이게 대체 문제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냐면 450번 던진대요. 그랬을 때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160회 이상 그 다음에 180회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해하나요? 160, 180 이하. 그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160회 이상, 요 180회 이하가 되는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시행횟수가 450회니까 이미 충분히 커요. 그리고 5 또는 6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나 나오게 되지 않은 확률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 횟수라고 했는데 얘는 무엇을 따르고 있냐면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시행횟수가 450번이죠. 맞아요? 그럼 5 또는 6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다시 뭘 따른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서 형아 정규분포를 그냥 n이라고 쓰는 거야. 요 앞에 평균이 오는데 평균은 어떻게 쓴다고? 얘네들이 곱하면 되니까 150.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3분의 2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100.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160을 뭐로 나눠줘요? 150을 빼주고 10으로 나눠주고 z가 180, 150, 10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1보다 이상, 3보다 이하가 되는 확률이니까 1일 때 확률은 0.3413, 3일 때 확률이 나와 있지 않네요. 3일 때가 0.4987이에요. 0.4987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돼 있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1일 때랑 3일 때에 해당하는 요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요 3일 때랑 1일 때의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0.157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자, 7번 문제를 봐보세요. 네, 7번 문제. 이해하죠? 너무 쉽지 않니? 쉽다고 해줘. 자, 7번 문제 보면 어느 애의 신체 검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키가 평균이 173이래요. 민기 그런가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4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150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임의로 뽑아 키를 조사할 때 키가 174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의 확률을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거든요. 얘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73이고 그다음 표준 편차가 4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150명 중에서 조사를 하재. 조사를 해서 키가 174보다 큰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키가 174보다 큰 학생일 확률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를 먼저 구해보면 얘를 표준화 시키니까 174에서 요 평균을 빼주고 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 시켜주는 거거든? 이거 이해하니 성아? 이해하겠어? 자, x 값에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표준화 하는 거야. 그럼 요게 지금 얼마냐면 0.25죠. 맞아요? 그럼 요 z가 0.25보다 클 확률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0.25일 때의 값이 문제에서 뭐로 나와 있냐면 0.49로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이게 확률이 얼마예요? 0.1이네요. 그럼 이 확률이 얼마예요? 0.4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 확률로 우리가 키가 174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150명의 남자 중에서 키를 조사할 때 174보다 큰 학생의 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키가 174보다 큰 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를 따로 잡아야 돼요. 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150명 중에서 물어봤으니까 이 확률로 우리가 키가 174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y는 다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또 뭐였냐면 y가 75보다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x랑 y가 다릅니다. 이해하죠? y가 75보다 이상일 확률을 구하려면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니까 이 y는 다시 무엇을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이 곱하니까 얼마예요? 60인가요? 60이고 평균이 60이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0.6을 또 곱해봐요. 6의 제곱이 36이니까 네. 맞아? 그럼 얘를 표준화를 다시 시켜보면 z가 요 75에서 60을 빼준 거 6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대략적으로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죠? 15를 6으로 나누니까 2.5인가요? 그럼 2.5일 때 확률이 문제에서 0.49라고 나와 있으니 0.0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0.01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민기?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민기 키 몇이에요? 네. 어제 재봤어요? 그저께 그래요? 아, 너무 진지해서 깜짝 놀랐어요. 8번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옛날 정석에도 평균이 174로 나와 있을까? 궁금하네. 혜준이 174 넘어요? 큰데요, 생각보다? 자, 8번 문제 봐봐. 어느 연령인 사람의 연간 사망률이 10%래. 1만 명을 피보험자로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는 약 몇 명분의 보험금을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1%의 판단 착오는 또 허용하고 필요하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라는 게 문제거든요. 자, 문제가 좀 이렇게 난해하죠. 이런 걸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이죠. 계리사라고 하나요? 계리사. 자, 연간 사망률은 10%래요. 그럼 내가 어떤 걸 확률 변수로 잡을 거냐면 요 사망자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아봐요. 근데 얘가 연간 사망률이 10%인데 1만 명을 피보험자로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몇 명분을 조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뭐 할 거냐면 x가 그러니까 x명분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봐. x명분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게 x명보다 작거나 같을 요 확률이 어떻게 돼야 돼? 1%의 판단 착오는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0.0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내 말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x라고 했을 때 내가 준비한 그 인원의 수가 얘보다 많게 되는 확률이 0.01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나요? 연간 사망률이 10%라고 했으니까 이 x는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지금 피보험자 수가 1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시행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면 얘 1000이고 0.9를 곱하니까 얼마인가요? 900인가요? 왜 이렇게 숫자가 크죠? 맞습니까? 900이면 30의 제곱 맞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내가 얘를 표준화 시켜보면 이 z가 x 빼기 1000을 30으로 나눠줬을 때 그거보다 작게 되는 확률이 0.01보다 작게 되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럼 0.01에 해당하는 값은 뒤에 표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0.01에 해당하는 값이 없어요. 요거보다는 작은데 1.5보다 큰 게 없네요. 그럼 표를 하나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냐면 2.33일 때 요 z의 값이 0.49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나오니까 요게 이거보다 작게 되는 확률은 2.33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요? 2.34보다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2.3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해하나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냐면 2.33 곱하기 30 플러스 1000명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1069.9예요. 그래서 최소한 1070명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뭐 문제를 예제를 같이 봤는데 연습 문제 이거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할만할 거예요. 연습 문제 17번 같은 거 하나만 봐볼래? 이런 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볼게. 연습 문제 17번 식으로 만드는 거 하나만 해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이 한 개의 동전을 n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 수학적 확률과 상대도수와 요 수학적 확률의 차가 0.1 이하일 확률이, 그럼 이 차라고 하는 건 절대값 하면 되지. 요게 0.1 이하가 되는 요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99% 이상이 된다는 건 0.99보다 이상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최소한 몇 번 던져야 하느냐가 질문이야. 그럼 계산을 좀 해보면, 자, n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역시 따르죠. n에 던진다,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2분의 1. 그럼 내가 이거를 또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죠. 그럼 표준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정규분포가 또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곱한 게 평균이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 게 분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n 이렇게 되나요? 이거의 제곱 표준 편차가 됐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x 빼기 2분의 n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x 빼기 2분의 n이 필요하면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요? n을 곱하고 싶은가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x 빼기 2분의 n에 0.1n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 다음 뭐로 나눠주죠? 뭐로 나눠줘야 돼요 지금? 2분의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양변은 2분의 루트 n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요 값은 2분의 루트 n으로 나눴어? 그럼 뭐가 남아? 0.2 루트 n 이렇게 남냐? 이해했냐? 근데 얘가 지금 뭔 거야 그러면? Z로 바뀐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지금 요 확률이 0.99보다 이상이 되게 되는 얘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8일 때가 0.99라고 돼 있거든? 그럼 요게 2.58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0.2 루트 n이 2.58보다 어떻게 돼야 될까? 더 작아야 돼? 이거보다 이상이 되려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2.58과 마이너스 2.58 사이일 때 요 확률이 0.99야. 그럼 요 값이 이거보다 어디 있어야 돼? 더 오른쪽에 있어야 확률 값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0.2 루트 n이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고. 알겠어? 그럼 루트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양쪽에 5를 곱하면 되지. 5, 8, 45, 25, 20 얼마예요? 계산 안 되죠? 2.58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5, 8, 45, 25, 5, 20. 그럼 12.9인가요? 됐습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n을 구하려면 쟤를 또 뭐 해줘야 돼요? n을 또 제곱해줘야 되죠? 그럼 12.9에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럼 12.9의 제곱은 얼마인가요? 9, 9, 81, 9, 2, 18, 9, 1은 9, 2, 9, 18, 2, 4, 2, 1은 2, 1, 9, 1, 2, 1, 1, 1. 그럼 계산해봐. 그럼 4, 1, 6, 6, 1. 166.41 정도 나오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은 167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들 책에 좀 있어요. 좀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모평균인데 모평균의 추정은 다음번에 할 거고요. 좀 앞에 조금만 해볼게요. 앞에 조금만 해보면 자,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추정 60분 뭐 이런 거. 라고 옛날에 누가 얘기해줬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뭐 해주기 뭐 할 말 있어? 자,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자, 통계에서는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한 거거든요. 그 전체 집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해요. 엄마 집단. 이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지금까지 구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요 천안에 사는 애들 일부 집단을 떼왔어요. 그 일부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고 부를까요? 요 표본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를 조사해 보고 싶은데
희준 키 얼마니? 이렇게 다 물어보면서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뭐 천안에 있는 애들의 키를 조사해가지고 걔의 평균을 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집단을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집단들을 뽑을 때 만약에 선생님처럼 돼 있는 사람만 뽑으면 다 키가 170보다 크겠죠. 180보다 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막 뽑아야 돼요. 그렇게 뽑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고? 임의 추출법이라고 불러요. 임의로 뽑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의 추출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학생들을 전부 다 뽑은 거예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자, 얘를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보통 추출했다고 하는데 이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개수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하나요? 잘 모르겠죠 아직은. 근데 이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을 했을 때 이 표본 집단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주고 표준 편차는 이거에 루트만 씌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머니에 공이 1, 2, 3, 4가 적혀있는 공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거예요. 그 적혀있는 눈이 뭔지를 모르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1, 2, 3, 4 이렇게 되죠. 공을 하나 꺼내서 거기 적혀있는 눈을 확인을 했으니까 거기 적혀있는 눈은 1, 2, 3, 4 중에 하나겠죠. 그럼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죠? 다 4분의 1이죠. 맞아요? 다 4분의 1이죠. 그럼 그때 내가 평균을 구해볼 거거든요. 평균 어떻게 되죠? 4분의 1, 2, 3, 4 더하면 2분의 5죠? 맞습니까? 분산 구해야 돼요. 귀찮지만 해볼게요. 4분의 1의 제곱의 평균 1의 제곱에서 4의 제곱까지 그래서 4분의 25. 자,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계산할까요? 1, 4, 9, 16 얼마인가요? 13에 17에 30인가요? 그럼 4분의 5네요. 얘는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했다고 하거든. 그럼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했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공을 하나 꺼내서 걔를 x1이라고 하고 그 공을 다시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추출을 뭐라 그러죠?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몇 번 한 거죠, 그러면? 잘 봐. 다시 이게 잘 봐봐. 내가 공을 하나 꺼내서 눈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었어. 그리고 공을 하나 더 꺼내서 그 눈을 x2라고 할 거야.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럼 복원 추출을 몇 번 한 건가요? 한 번 한 거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한 번 했을 때는 이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한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2잖아요. 지금 2개잖아요. 알겠어? 2가 되게 추출한 그거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어가 좀 어렵죠. 이해하나요? 다시 1, 2, 3, 4라는 공이 적혀 있는데 공을 거기서 하나 꺼내서 눈을 확인하고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꺼내서 눈을 확인했고 그 두 수의 평균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럼 무엇이 궁금한 거냐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 분포가 궁금한 거거든. 그럼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분포를.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2, 3, 4 중에 공을 꺼내서 제일 작은 게 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여러분들. 그냥 멍하니 듣지 마세요, 제발. 자, 2를 꺼내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1을 꺼낸 게 제일 작죠? 그럼 평균은 얼마예요? 1.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2. 2.5. 3. 3.5. 4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돼요. 확률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16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5가 되는 확률은 1, 2, 2, 1 두 가지 경우죠. 16분의 2. 오케이? 자, 2가 되는 확률은 1, 3, 3, 1, 2, 2 16분의 3 됐어? 2.5가 되는 건 1, 4, 4, 1, 2, 3, 4, 3, 2 16분의 4 3이 되는 건 2, 4, 4, 2, 3, 3 다시 16분의 3이죠. 얘 16분의 2, 16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하면 2분의 5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야 돼요. 그럼 분산을 또 계산해 볼게요. 제곱하고 얘 곱하고 제곱하고 곱하고 해서 4분의 25를 빼줘야 되죠? 그럼 얼마인가요? 8분의 5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계산하시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방금 말한 걸 쓴 거거든요. 이 표본의 크기가 2가 되게 추출을 했을 때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분산은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고요.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때 이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 이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용어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통계의 절반은 용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얘를 무슨 평균이라고 부를까요? 얘는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이라고 부르겠죠. 얘는 무슨 분산? 그렇죠. 엄마 분산, 모 분산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얘는 모 표준 편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뭘까요?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렇지, 표본 평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랑은 다릅니다. 이해했죠?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표준 편차. 쓰는 게 더 어렵네요. 말하는 것보다. 알겠습니까? 용어들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셔야 돼요. 예제를 하나 볼게요. 지워도 되죠? (1번)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1번 문제. 주머니에 0, 1, 1, 2, 2, 2, 3, 3, 3, 3. 쓰기가 더 귀찮네요. 자, 요렇게 숫자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그 공에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예요? 0, 1, 2, 3이죠.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값. 그럼 이 확률은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뭐 구하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평균 분산 구하라고 했죠? 자, 평균 곱해서 쫙 더하면 되죠? 얼마예요? 2예요. 분산 제평평제 하시면 되죠? 1이에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4인 이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어요. 요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그럼 얼마예요, 답이? 자,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얼마예요? 2죠.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고 했죠. 표본 평균의 분산 얼마예요? 4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 4번을 다 시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했죠? 너무 쉽네요. 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 봐보면 어느 회사에서는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그럼 여기 나왔어. 어떤 걸 확률 변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 한 개의 무게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럼 요 x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냐면 평균이 100이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비누의 무게는 정규 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나타내고 있을 때 첫 번째는 이 무게가 98g 미만인 비누를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면 하루에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겠네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무게가 자, 첫 번째 문제는 무게를 x라고 나는데 얘가 98g 미만. 그럼 98g 미만이 되는 요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이제 불량품으로 판정된 확률이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 시켜봐. 98에서 100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해줘야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아까 얼마였어요? 1일 때가 0.3413이었죠? 그럼 얘는 얼마죠? 0.1587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나오겠네요. 아까 내가 여기 Z가 1일 때 0.3413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요 P0Z Z값. 이해했습니까? 이건 쉬워요.
근데 내가 지금 문제는 몇 개의 불량품이 생기겠냐. 몇 개 중에서 얘기했죠? 10만 개 중에서 얘기했죠. 그럼 10만 개에다가 얘 곱하면 돼요. 0.1587. 그럼 답이 뭐예요? 15,870개인가요? 이게 답이겠죠. 이해하죠?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를 잘 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다고 하죠. 근데 이 비누 4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했다고 하는 것이 얘가 표본의 크기가 4가 되게 추출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4가 되게 얘네들을 추출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392g 미만인 것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그러면 이 4개 묶어서 392g 미만인 것을 판정을 하자며, 맞아? 요 확률이 또 궁금한 거라고. 근데 이 위에 거랑은 다른 게 여기서 한 개의 무게가 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잖아. 얘는 표본에 대한 평균이야. 알겠어? 표본의 크기가 4가 되게 추출한 표본 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근데 4개가 392g이니까 하나당 얼마예요? 하나당 얼마죠? 4, 9, 36, 4, 8에 3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표본 어떤 하나가 98g보다 작다면 4개 합해서 392보다 미만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야 돼. 얘를 구하려면 얘도 Z로 바꿔줘야 되거든. 이번엔 X바에 대한 분포를 따로 써줘야 돼. 그럼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하다 그랬고요. 모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줘야 한다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Z가 위에 거랑은 다르게 98에서 100을 뺀 거를 2가 아닌 1로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게 되는 확률인데 2일 때 확률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0.4772라고 했었죠. 이거 계산하시면 0.0228이 되기 때문에 10,000개 중에서 228개. 그러면 10,000개를 4로 나눴을 때가 2,500 상자인가요? 그거의 0.0228의 확률로 이거 계산하시면 570 상자 정도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질문.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추정 단어는 사실 계산기를 써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계산기 써도 허용을 할 테니까 계산 한 번씩 꼭 해보세요. 3번 문제. 한 문제 한번 봐봐. 제자리 멀리뛰기의 기록은 평균이, 그 멀리뛰기 기록을 하자 그러는 거잖아. 멀리뛰기 기록. 멀리뛰기의 기록이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얘가 평균이 21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 중에서 n명의 기록을 이미 추출하재. 그러면 그 n명에 대한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똑같고 루트 n분의 10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x바가 210 이상 214보다 작게 되는 요 확률이 0.95보다 크게 되는 n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그럼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 그냥 표준화 시켜주면 돼요. 그럼 210에서 210이 빼주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루트 n분의 10의 마이너스 2. 요 x바가 z로 바뀐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2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어?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 자, 여기서부터 요 z가 5분의 루트 n일 때까지 요 확률이 0.95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n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필요하다면 걔를 확인하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5가 되도록 하는 요 z값이 얼마냐면 1.96 정도 될 거예요. 1.96 정도 돼가지고 그럼 요 5분의 루트 n이라는 게 역시 어떻게 돼야 돼요? 1.96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커야 된다고 할까요? 커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다가 지금 루트 n이라는 거는 여기다 5를 곱하지. 맞아? 5를 곱하면 얼마냐? 9.8이거든?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야? 96.04거든? 이렇게 돼. 알겠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한 표본의 크기는 최소한 97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써서라도 좀 해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하나 더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여기가 좀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아까 이 모집단에서 요 표본을 하나 꺼내 왔잖아. 얘를 우리가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했지. 얘를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표본 집단을 확률 변수 x1이라고 두고 이 두 번째 표본 집단을 확률 변수 x2라고 두면 얘네들을 다 더해서 이 개수로 나눠준 것을 표본 평균이라고 불렀어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x 바라고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면 요 표본들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거예요. 이 표본들에 대한 분산을 구할 건데 요 평균이 x바니까 분산은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x1에서 x바를 뺐어. 요거 제곱한 게 편차제곱이지. 그 다음에 x2에서 x바를 빼서 제곱했어. 이것도 편차제곱이야. xn 빼기 x바의 제곱이 편차제곱이야. 이게 편차제곱의 합이지. 이 분산을 내가 s라고 쓸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뭐로 나누어줘야 돼? 뭐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줘야 되지. 네. 맞아?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지 않고요. n-1분의 1로 나누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적은 거로 나누어요. 근데 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 계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교 2, 3학년 때 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하나 더 적은 거로 나누어 줘야 돼요. 알겠어? 근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돼요. 까먹지 말고. 알겠습니까?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고3 때 책에는 여러분들한테 줄 건데 꼭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이유가 뭐냐면 표본 분산과 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분산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자, 이렇게만 하고 할게요. 옛날엔 고3 애들 증명해 줬거든요. 그러면 떡실시네요. 다 자요. 그래서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표본들을 뽑아 놓은 것들에 대해서 분산을 구할 때는 전체 개수가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더 적은 n-1로 나눠 준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럼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이거 분산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 그러니까 이거에 분산하시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또 뭐냐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연습 문제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 하나 정도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실내 구간을 또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실내 구간을 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룰 수 있는 게 없네요. 요거 어디 있냐면요. 192쪽에 있어요. 192쪽에 있는데 자, 봐봐. 192쪽에 왼쪽에 있는 거를 좀 내용을 한번 봐봐. 책 줬잖아. 192쪽에 왼쪽에 있는 걸 한번 보면은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되냐면 왼쪽 메뉴 1번은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이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용어를 얘기 안 했다. 요게 용어가 뭐냐면 요게 표본 평균이고 얘가 표본 분산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n분의 시그마 제곱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얘는 표본 분산이에요. 알겠어요? 이거의 루트 씌웠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는 표본 표준 편차예요. 알겠습니까? 네? 헷갈리지 마세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용어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돼 있고 쭉 밑에 보면 야,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돼 있는 3번 봐봐. 여러분들 책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에서는 다음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대. 역시 알려져 있다라고 써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이해하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집단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근데 두 번째는 잘 보면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그럼 얘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집단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니?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모집단에서도 크기가 n인 표본은 이미 추출하면 우리가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서 최소한 n이 30보다 이상이면.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의 크기가 n이 되게 추출한 요 표본 평균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은 걔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냐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도 따르지 않는 것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얘가 정규분포를 앞에 게 모집단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우리는 어차피 다 따르는 것만 문제를 다루게 될 거란 얘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말들에 대해서. 이해하죠? 그래서 자 숙제가 어디까지냐면 197쪽까지가 숙제예요. 197쪽까지가 숙제니까 다음 주 연습문제 질문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부지런히 하시고요.